지리산 백무동 자락에 들어선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생태와 무관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활용 방안을 두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가 돈의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잘 쓰이질 않고 있어 당국이 복잡한 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혜택도 도입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앞두고 거제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 저지를 위한 사수대가 출범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리산 백무동 자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최근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생태와 무관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활용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언덕 위의 풍차, 가장자리엔 황토방과 방갈로, 한가운데는 10개 레인의 물설 매장, 입구엔 인공 암벽까지 놀이시설이나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꾸며진 이곳은 지리산 생태 체험단지입니다.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말 완공했지만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뭘 할지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정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놨으니 활용은 해야 하지만 어떤 볼거리, 체험거리로 채울지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무려 8년. 공사만 했지 활용 방안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함양군은 직영하면 전문성도 없고 적자도 커질 거라며 위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고 전문성이 없는 또 직원이 또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체험단지 컨텐츠는 위탁업체에 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을 또 다른 예산까지 지원하며 위탁 운영해야 하는지 쓴소리가 나옵니다. 1년 정도는 오픈하고 나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 추가로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187억 원짜리 지리산 생태 체험단지. 애물단지 우려를 시설 활용 방안의 마련 또한 오롯이 함양군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업무 추진비를 비공개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사용 내역이 엉망이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집행 내역,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는 정부 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 의회는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기획팀이 정부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3년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용뿐 아니라 집행 대상과 인원수도 없어 얼마를 누구와 썼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간, 집행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상세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를 찾아가 집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의회 직원 28명에게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3만 원을 썼는데 품목 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습니다. 또 의원 20명의 명절 선물을 사는데 84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어떤 물품을 샀는지 품목 내역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 위반입니다. 그 의장님이 이거 하면서 직원들하고 별도로 그걸 이거는 이제 원용으로 생각합니다. 수상한 집행 내역은 또 발견됩니다. 지난해 7월 진주시 의회 의장 등 8명이 서울에 올라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23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의장 업무 추진비로 65만 원을 결제했는데 50만 원 이상이면 사용 목적을 명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없습니다. 개발 스포츠 컴플렉스하고 그 업무 추진하고 그 때문에 뭐 협의차 관계인데 그래서 세무까지는 그 얘기를 했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진주시 의회는 이번 주 의원 총회를 거쳐 업무 추진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감사 규칙도 개정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삼성교통 사태 조사 특위 구성안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진주시 의회 의원 전원이 특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노조의 철탑 농성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현신 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철탑 농성 노동자들에게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철탑 농성을 해제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특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민행동 시내버스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가 철탑 농성과 관계없이 시내버스 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진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진주시 교통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들에겐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제로페이가 경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잘 쓰지 않고 있어 당국이 복잡한 결제 방식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도 도입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시 내동의 한 커피숍.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음료를 주문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 지 석 달 만에 김해를 비롯한 경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겁니다. 경남에서 제로페이에 가입한 곳은 5,600여 곳으로 25배 늘었지만 결제율은 여전히 기존 카드의 1%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앱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앱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같은 불편한 결제 방식이 개선됩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손님이 빵을 고르고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예, 결제됐습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편의점처럼 포스 기반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신용카드는 삽입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도 조금 긴데 제로페이는 바로 바코드를 찍으면 되고 영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이처럼 기존의 QR코드 입력 방식보다 빨라진 포스 입력 방식이 다음 달 중으로 CU나 GS25 같은 6대 편의점에서도 도입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쓰도록 경남은행과 농협에선 다양한 경품을 내걸었고 자치단체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시설을 쓰실 때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고요. 7월부터는 경남사랑 상품권을 제로페이에 연동해서 이제 할인받으실 수 있는. 오는 7월부터는 대중교통 결제뿐 아니라 충전도 할 수 있고 G마켓과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앞두고 거제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 저지를 위한 사수대가 출범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출입문을 노조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모두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는 강목을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저지하기 위한 사수대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조선소와 연결된 6개 출입문에 사수대를 배치해 현장 실사를 막아낼 계획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산업은행은 매수와 실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기술력들 이러한 것들을 현대중공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노조가 본계약 이후엔 산업은행과는 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어 실제로 실사가 진행되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경남을 찾아 다음 달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거제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 범시민 대책위도 노조와 함께 실사단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장승포와 옥포 등에서 총걸기 집회를 연대 이어 오는 22일 청와대 상경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위한 매각을 적극 반대해야 하며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것이며 현중 실사단도 다 같이 함께
저지할 계획입니다. 거제 지역의 반발 속에 현대중공업은 실사단을 꾸려 다음 달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신임 사장 인선이 다음 달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사장 후보를 3에서 5배수로 줄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넘겼으며 이후 후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장 후보로는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송태호 전 LH 부사장, 김재정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환급 이행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 등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1295가구 가운데 900여 가구가 계약해 당초 올해 7월 입주 예정이던 이 아파트는 앞으로 전면 철거되거나 다른 시행사를 찾아 공사를 재개하고 재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진주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편의와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증 할인 가맹점 111곳이 운영됩니다. 진주시와 할인 가맹 협약을 맺은 업체는 편의점과 이미용실, 서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5%에서 30%까지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청소년증은 만 9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내일부터 어깨띠나 표차를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경남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도의회를 비롯한 15곳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에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도의회를 비롯해 거제, 김해시의회 등 15곳이었습니다.